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위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생 수업 특강을 21번째 특집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분노를 다스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강의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로자베스 모스칸터 교수의 강의 내용을 일부 제가 재편집한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붐비는 버스 안에서 서로 부딪힌 일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사람, 직장에서 별거 아닌 사소한 일로 버럭 화를 내는 사람, 이웃과 사사건건 논쟁을 벌이는 사람, 이처럼 걸핏하면 성질을 내고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매사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질을 참지 못하거나 말과 행동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큰 현대인은 마음이 쉽게 급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며 말하기 어려운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 누구든 이럴 때마다 마음속의 감정을 전부 밖으로 꺼내놓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답한 감정을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쏟아냈다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06년 프랑스 축구선수 지네딘 지단이 은퇴를 번복하고 독일 월드컵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는 후배들과 함께 축구팀을 이끌어 결승에까지 올랐으나 이탈리아의 마르코 마테라치가 던진 말 한마디의 격분에서 머리로 그의 가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일로 그는 퇴장당했고 핵심 선수가 빠진 프랑스는 결국 이탈리아에 우승을 내주었습니다. 우승을 놓친 후 프랑스의 모든 매체가 입을 모아 지네딘 지단의 폭력적인 행동을 비판했으며 전 세계 유료 언론 역시 모두 그를 질책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축구 영웅이던 지단은 순식간에 우승을 방해한 원흉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단이 화를 참고 동료들과 끝까지 경기에서 이탈리아를 이겼다면 축구 선수로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친구 클레이투스와 술자리를 같이 하다가 친구가 자신을 비판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크게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도 재앙이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가장 큰 화를 입힌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분노는 우매함으로부터 시작되어 후회로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철학자가 살면서 이성을 잃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을 화로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배우고 익혀서 쉽게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가 나면 생각이 혼란해지고 냉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잘못을 쉽게 저지를 수 있으며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첫 결혼한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외지로 나갔습니다. 이후 그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쉬거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18년이나 일했으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러자 사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 내가 행복의 비결을 한 가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면 그동안의 임금을 포기해야 하네. 비결을 듣고 싶지 않다면 임금을 모두 지불하지. 깊이 생각해보고 알려주게. 3일을 곰곰이 생각한 후 남편은 사장에게 행복의 비결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번 돈을 받을 수 없어. 그래도 괜찮겠나?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잘 듣게.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되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되네. 그렇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게 될 걸세. 그러면서 사장은 크게 만든 만두 3개를 3개로 포장해서 덧붙여 말했습니다. 2개는 가면서 먹고 나머지 하나는 집에 가서 식구들과 함께 꼭 같이 먹게나. 집을 떠난 후 18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멀고 험했습니다. 며칠을 걸은 그는 마침내 고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기뻐하던 그는 이내 한 남자와 아내와 즐겁게 이야기하며 팔을 끼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그는 당장 뛰어가서 2 사람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사장이 말한 행복의 비결이 떠오른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차분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후 그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성을 찾았지만 슬픔까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죽일 수는 없지. 다만 18년 동안 나는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떠나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아내는 남편을 보자 한달음에 뛰어나와 그를 껴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픈 목소리로 왜 배신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소리치며 뭐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당신을 기다렸어요. 18년 동안이나 조금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당신과 함께 있던 남자는 누구지? 그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이 떠난 후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올해 18살이 되었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 아들을 힘껏 껴 안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으려는 사장이 준 만두 1개를 먹기 위해 상자를 연 그는 밑바닥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의 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남편은 하마터면 자신의 인생을 망칠 뻔했지만 다행히 사장의 이야기를 기억해서 냉정을 찾고 자신을 제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진실을 보지 못하고 행동이 과격해져서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분노를 억누르고 자신을 제어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성을 잃고 성질을 부리는 당신을 받아주는 사람,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 당신의 급한 성격을 참아주는 사람 등은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안 좋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면 최악의 결과가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학생 및 2030 세대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순간 분노를 참고 스스로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참은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전 국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널리 퍼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